2019년 6월 13일 NBA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비미국 도시로는 처음으로 NBA 우승을 차지한 팀이 되었으며 마사이 우지리는 NBA 팀을 우승시킨 첫 아프리카 출신 흑인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마사이 우지리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실패한 농구 선수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 다시 시작된 NBA와의 인연, 미국으로 돌아와서 무급 스카우터로 일하며 돈이 없어 호텔 로비를 전전하며 취직했던 일, 온갖 무시와 외면을 받으면서 버텨온 20여 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갔을 것입니다. 토론토의 제1옵션인 마사이는 누구보다 우승을 즐기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슴에서 올 액세스라 적힌 출입증을 꺼내서 오른손에 들고 코트로 들어가려는 순간 경찰관이자 워리어스의 파견 경호 요원인 스트릭랜드가 우지리를 세게 밀칩니다. 잠시 오디오를 들어보실까요? 그는 다시 우지리를 밀치면서 블랙이라는 단어와 F로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아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우지리는 많이 당황해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보면 워리어스와 NBA 관련 직원이 이 장면을 보고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목격한 라우리가 기자들을 데리고 급하게 달려오면서 소리칩니다. 3차전 워리어스의 구단주 마크 스티븐스에게 인종차별적 대우를 당했던 라우리는 우지리를 코트로 끌어들였고 둘은 많은 의미를 담은 포옹을 합니다. 우지리의 표정은 계속 굳어 있었으며 코트에 들어온 뒤로도 그의 오른손은 출입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가를 부르며 축하하는 토론토 팬들을 위해서 트로피를 든 우지리는 웃습니다. 그리고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포효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벅차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전후 사정을 안 뒤로는 저 포효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건 영상은 제 댓글에 링크를 올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밝혀진 진실, 마사이 우지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캐나다 언론과 캐나다의 농구 팬들은 격분했습니다. 아더시티 사건도 그렇고 올스타전도 그렇고 계속되는 미국의 무시와 차별에 쌓인 게 많았던 캐나다 팬들은 우승 순간에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자 모두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지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농구를 만든 캐나다가 처음으로 해낸 우승이며 토론토의 첫 우승이다. 캐나다의 모든 농구 팬들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났고 우리 모두는 이것을 즐길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이바카, 시아칸과 같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에게도 놀라운 성과이다. 우리는 캐나다라는 나라에 어울리는 가장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과 가장 낮은 드래프트 픽의 선수들을 데리고 팀의 힘으로 우승을 했다. 이렇게 기쁜 순간 나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 때문에 축하해야 할 일을 축하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이들의 이목을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언론과 팬들에게 넘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가장 슬펐던 것은 우지리가 이 기자회견에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나에게는 자주 있었던 일이다. 아마 그 누구도 미국 출신도 아닌 아프리카 출신인 내가 NBA 사장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 점이었습니다. 토론토 선수들 또한 2019 플레이오프에서 원정에서 몇 번이고 우지리가 선수단 버스 탑승에 거절되거나 주요 지역 출입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팀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 언론과 NBA, 워리어스 그리고 타 팀의 선수들이 놀라울 정도로 침묵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나 싶던 사건은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8월 사건의 당사자인 스트릭랜드가 우지리를 폭행 상해치사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고소한 것입니다. 그 당시 토론토 지역신문인 토론토스타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는 사건이 이렇게 되었으니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만들어 우지리에게 붙여주었고 캐나다 농구 팬들 또한 우지리를 지지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 언론은 토론토 사장이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다 라는 식으로 짧게 다루면서 우지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019-2020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우지리는 토론토와 오클랜드를 오가며 재판을 받았고 드디어
2020년 8월 19일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우지리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고 우지리의 결백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2개월 만에 워리어스 구단은 우지리에게 공식 사과를 합니다. NBA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NBA 선수들, NBA 사무국, 그리고 워리어스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NBA 선수들에 대한 실망에 얘기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캐나다에 살면서 흑인 지인들을 사귀면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북미에서 흑인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미국 출생의 흑인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북미의 흑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흑인들이며 두 번째는 아프리카 태생의 이민자 흑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캐리비안 출신의 흑인들입니다. 캐리비안 출신의 흑인은 쉽게 생각해서 메이저리그의 페드로 마르티네스, 매니 라미레즈,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동료인 게레로 주니어와 같은 스페인어를 쓰는 캐리비안 출신 흑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사인 볼트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소식은 미국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며 이들 또한 아프리카 출신과 캐리비안 흑인을 자신들과 같은 흑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지리가 흑인이면서도 NBA 내에서 차별과 조롱을 당했던 데는 이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우지리에게 일어난 일은 선수협이 주장하는 흑인 차별이 NBA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중요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특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SNS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유명 NBA 스타들 중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드레이먼드 그린은 TNT의 객원 패널로 출연해 현재 선수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BL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우지리와 화상통화를 하는 장면에서는 우지리의 일은 현재 자신들이 겪는 일과 조금 다르다, 이런 입장을 취해서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현재 블리처 리포트, TNT, NBA의 유튜브 계정에서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9일 전 워리어스의 구단주 마크 스티븐스가 라우리를 밀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워리어스 구단과 마크 스티븐스는 라우리에게 사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9일 뒤에 토론토의 우승 순간 같은 종류의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8월 19일 공개된 영상 중에는 안타깝게도 워리어스가 보유하고 있던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워리어스는 우지리가 1년 2개월 동안 오클랜드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 동안 사실 우지리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각도의 영상에서 누가 먼저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기에 NBA와 워리어스가 이 일을 몰랐다는 것을 믿기는 힘듭니다. 소송이 기각되자 다음날 사과문을 발표한 것조차도 저는 많이 섭섭합니다. NBA 사무국과 워리어스 구단이 평소에 인종차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많은 선행을 한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모른 척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평소 행동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올해 초 닉스의 제임스 돌란은 우지리에게 백지 수표를 제시하며 뉴욕에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ESPN 등의 미국 언론은 신나서 최고의 사장인 우지리가 뉴욕에 온다면 캐나다에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지리는 우아하게 돌란과 ESPN을 물먹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NBA 사무국과 실버 아담스 총재를 몇 번 우아하게 물먹인 전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벌금과 공식 사과를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캐나다 내에서 그의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비즈니스 관계지만 사실은 서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캐나다 영주권도 획득했으며 자녀를 모두 캐나다 학교에 보내고 캐나다 국적을 얻게 했습니다. 토론토의 한인타운에서 증오범죄가 벌어졌을 때는 플레이오프 기간임에도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달려와서 사상자를 조문하고 한국 커뮤니티를 위로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미국의 언론과 NBA는 그를 외면했고 캐나다의 언론과 스포츠 팬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우지리는 한 인터뷰에서 덴버의 GM이었던 시절 자신은 팀 해체의 공을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토론토에 와서는 팀의 리브랜딩에 성공하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 토론토를 NBA 강팀으로 만들었는데도 언론의 언급은커녕 수상 후보로조차 거론되지 않는다며 씁쓸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BLM이 하도 이슈인데다가
같은 시기에 우지리의 결백이 밝혀지면서 캐나다에 있는 제가 우지리의 결백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작한 김에 중간은 하고 있지만 너무나 캐나다 현지 적응 우등생인 우지리 단장 때문에 비교당하는 샤파이로 단장과 캐나다와 토론토에서보다 한국과 미국에서 더 인기인 블루제이스의 우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까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